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16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너무나 감격적이었습니다. 어제 조정을 완전히 하루 만에 돌려세우는, 뭔가, 뭐랄까, 급브레이크 밟고 바로 엑셀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데, 역시 단연, 주도했던 거는 2차전지 업종이었습니다. 오늘 신고가, 오늘 역사적 신고가의 종목은 코스모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 코스모 계열이었는데요. 지금 수직 계열화, 원자재부터 해가지고 이제 폐배터리 이제 뭐 기준으로도 이제 원자재 볼 수 있죠. 이제 양극재단까지, 양극재, 음극재단으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수직 계열화 그룹사들 중심으로 지금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계열, 에코프로 계열, 이제 이제 코스모 계열까지. 그래서 지금 어디가 가장 주도주, 최선호 이제 메이저들의 최선호 이제 영역인지를 확실히 말해준 것 같고요. 여기에 집중하면 지금 엄청난 수익률을 계속 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그 다음 신고가 종목은 누가 될까요? 어느 정도 보여지는데요. 그런 내용들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수부터 정리해보죠. 오늘 코스피 지수 1.9%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이 8.9조 나왔고요. 꽤나 나왔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3배 이상 많았던 완연한 강세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증시는 2.5% 상승했는데요. 거래대금은 9조 원 넘었고요. 그리고 상승 종목 수는 1100 종목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784포인트. 그리고 수급이 완전히 퍼펙트한데요. 외인과 기관이 현선물 동반해서 쌍끌이 매수했고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200억대, 코스닥에서는 1600억대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8900억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1300억 순매수. 특히나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10,000계약 넘게 11,000계약을 순매수했고요. 증시 주변 자금도 고객 예수금이 꾸준히 좀 늘고 있습니다. 48조 원 수준이고 신용융자 잔고도 17조 1000억으로 이제 올라왔고요. 어제 미국장이 또 상승했죠. 그래서 완연하게 이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좀 불안정하지 않고 좀 안정화된 그런 모습들을 좀 띄고 있는 환경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 심리를 이제 좋게 만들고 있고 수급들에게 용기를 좀 주는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S&P 지수도 이제 어제 상승했고, 또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좋았는데요. 니케이 증시도 0.7% 상승, 홍콩 1%, 대만도 0.7% 상승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강세, 상해 증시가 조금 빠졌네요. 0.96% 약세로 마감했고요. 오늘 아시아 증시 내에서도 한국 증시가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 지수 차트 흐름을 좀 보면요. 일단 코스피 차트. 어제 이제 음봉이 컸거든요. 그래서 물량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21선 깬 거를 돌려세웠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강한 겁니다. 21선을 어제 이제 깨면서 좀 부정적으로 중기평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았는데 하루 만에 돌려세웠다는 거는 지금 수급이 굉장히 강하고 추세가 전환됐다는 확실한 신호를 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이제 주도 업종으로서 2차전지 업종이 시장을 완전히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거는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음봉이 좀 컸는데 좀 우려했죠. 11선까지 깨면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단기 이평선의 어떤 붕괴를 좀 만들었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상승 장악형으로 완전히 돌려세우는 형태가 발생하면서 결국은 강한 시장의 흐름 그리고 추세 전환된 흐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가 수급 쪽으로 강하게 표출됐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업종의 이제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평선 위에 이제 위치하면서 강한 기조의 어떤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고요. 헬스케어 업종 지수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을 계속 연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또 KLX 반도체 업종 지수도 최근에 바닥은 지지받았고
또 중기 이평선 돌파하면서 흐름을 돌리는 흐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좋은 흐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을 한번 보면요. 오늘 정말 강하네요. 예. 삼성전자도 2.4% 상승하면서 장기 평선 위에서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여주는 모습을 띠고 있고,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업종의 이제 주요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이 이제 120조 넘잖아요. 예, 4% 넘게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도 1% 상승,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론도 이제 플러스인데 이제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좀 약했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으로는 수급이 좀 돌지 못하는 흐름을 나타내면서 셀트론도 이제 전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전 저점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거죠. 소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LG 화학이 오늘 6% 상승한 거는 의미가 큽니다. 2차전지 소재 종목으로서의 어떤 흐름을 좀 보였다 볼 수 있는 흐름인데요. 앞서 두 번의 이제 저항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돌파하면서 장대 양봉 또 대량 거래 형태, 그리고 시장 분위기 자체도 2차전지가 주도 업종으로서의 흐름을 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포스코 홀딩스가 완연히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산업군, 시끌시끌한 산업군의 어떤 흐름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습을 장대 양봉으로 보여줬죠. 그래서 2차전지 소재 종목으로서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어떤 강세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도 현대차가 3.8%, 기아가 5% 상승하면서 장기 평선을 뚫어 올렸죠. 이런 것들은 바닥을 지났다는 시그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삼성 SI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했는데요. 지수보다는 약했는데요. 정고점 부근에서의 어떤 매물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시장보다 조금 더 약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SK이노베이션도 상승, 3% 상승. 어제 이제 사실 약세가 좀 기회였죠. 포스코 케미칼도 1.7% 상승으로 신고가의 위치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4.5% 상승하면서 최근에 5일선 안 깨고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각도 세우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기가 5.8% 상승하면서 완연하게 이제 또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11% 상승으로 이제 슬슬 좀 단기 고점 시그널이 나올 만한 위치로 가고 있죠. 에코프로. 폐배터리 어떤 이슈로 좀 붙는 것 같고요. LNF도 2% 상승으로 5일선 타면서 오르긴 하지만 탄력도에서는 아직까지는 다른 에코프로나 이제 코스모 계열보다는 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오늘 강한 어떤 종목 보시면 코스모화학이 오늘 이제 상한가 근방 도달했죠. 그래서 오늘 기관 외국인들도 쌍끌이 순매수를 하면서 하루 만에 이제 이거를 한 이틀 3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신고가 돌파가 하루 만에 그냥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대량 거래 함께 이제 돌파했는데요. 거래량 자체가 이제 엄청나게 폭증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상 이제 거래량이 여기 21년도 그리고 22년도 말 요때 터졌던 거래량 있죠. 2천만 주 넘는 요때 거래량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승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메이저 수급의 물량 매집이 이런 어떤 구간 저가에서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우상향의 기조를 띠다가 확실하게 이제 상승 기조, 유통 물량이 장악된 거죠. 유통 물량이 장악됐기 때문에 상한가를 만들 수 있었고, 이 상한가를 무슨 개인 투자들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선도 세력, 매집 세력들이 충분히 이 기업에 대한 명분과 또 시장 분위기, 또 2차전지 업종의 어떤 상승 분위기를 이용해서 상한가 근방까지 날리고 또 이제 추세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성일아 혜택 비롯해가지고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 에코프로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죠. 그 종목도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형태가 됐고, 오늘 2차전지 업종의 이제 주요한 어떤 종목들, 그리고 이제 자회사죠. 코스모 화학의 자회사,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 신고가를 이제 동반해서 같이 냈죠. 9.8%, 10% 정도의 상승을 내면서 오늘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종목들이 보시면 대주전자 재료도
5% 상승하면서 저점 높이고 계속 신고가 부근으로 올려 세우는 형태가 되고 있고, 바닥권에서 이제 탈출을 시도하는 종목들, 뭐 폐배터리 쪽에서는 세비캔 같은 종목들, 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 SK온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LG보다는 좀 모멘텀이 좀 최근에 약한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기회를 준 거죠. 7% 급락할 때. 그래서 포드 쪽에서 이제 배터리 문제가 발생했다 하는데, 뭐 그렇다고 배터리 안 쓸 수 없거든요. 예, SK 거 안 쓸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해결하려고 할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과거를 통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고요. 과거에 이제 여러 어떤 이런 사례들이 뭐 계속 있었습니다. 배터리 이제 뭐 이슈, 뭐 불량, 뭐 사고, 다 이제 저가 기회였고요. 그 흐름 자체, 방향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의 여지,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이 뭐 SK의 배터리 사업이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일은 발생하기는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이제 주식 쪽의 어떤 관점에서는 기회로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첨보도 오늘 3% 상승하면서 장기평선 위에 위치해 있고요. 장기평 위에 위치하는 게 이제 보다 더 이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신호를 준 거기 때문에 시세 탄력도가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7% 상승했고요.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도 오늘 4% 상승, SKC도 2% 상승. 그래서 확실히 보시면 코스모 화학이 장기평선, 이 장기평선 위에 위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매수를 좀 꺼려 하는데요. 반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기평선 닿지도 않고 여기서 지지를 받아냈다는 거는 그만큼 강력한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거고, 어떤 매력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통 물량 장악을 통한 시세를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강한 종목이 신고가를 낸다. 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장기평선 안 깼잖아요. 지지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를 내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의 이제 공통점을 보시면 역시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장기평선을 안 깼죠. 지지받았죠.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현재 내고 있는 상황이다. 나노신소재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고가 계속 내고 있는데 장기평선을 안 깼어요. 241선 지지를 받아냈고, 이런 공통점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공통점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아직 신고가를 안 낸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보다 더 그 다음 역사적 신고가 종목 투자의 핵심적이겠죠. 그래서 이 정도 좀 힌트를 드렸다면 아마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중에 요 이제 팬딩에서 1시간 50분 정도, 2시간 정도 녹화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2월 1일 날 팬딩 멤버십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이제 시장의 원리, 또 메이저 수급들의 어떤 원리, 그리고 그 중에서 2차 전지가 당연히 메이저들이 집중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대한 어떤 종목들 관점들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 이제 신고가를 냈는데, 이게 신고가를 만드는 게 보통 지금 메이저 수급이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신고가 위치에서 주식들을 팔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강력하게 홀딩 한다든지 오히려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대장주라 볼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또 삼성 SDI, 요 이제 시총 가장 큰 두 종목이 대장주가 아직 신고가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 자체 흐름 자체가 아직 극단으로 가지 않은, 아직 그 과정에 있는, 그리고 한 6분 응성 정도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업종의 종목들을 갖고 있다면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매도할 이유가 아직 없는 겁니다. 고지 정상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서 하산을 하는 꼴이죠, 거죠. 그 종목이 신고가를 냈다는 거는 더 위로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 거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좀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되고,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큰 손들, 메이저들, 큰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방식, 패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따라가야지만 이제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을 계속 홀딩한다. 그리고 업종의 어떤 고점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는 팔 이유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기준점을 두고 이 업종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닥 증시가 엄청나게 강했는데요. 뭐 이건 뭐 다 강했어요. 2차전지 중심이긴 한데 뭐 첨보도 3%, 게임 업종 엔터 쪽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4%에 펄어비스도 4%, 뭐 SM이 7% 급등하면서 이건 무슨 뭐 급등주 같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메이드도 오늘 상한가를 쳤어요. 위믹스가 이제 위메이드 이제 코인이죠. 여기 이제 재상장 한다는 소식에 이제 바로 상한가, 직상한가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 흐름이었고요. 오늘 뭐 TCK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도 클래시스, 뭐 미용 쪽의 기업들 이런 것들, KMW 5G 관련주 쪽에서 또 반등해주는 모습들, 뭐 고루고루 이제 상승했어요. 컴투스도 12% 상승했으니 오늘 뭐 웬만한 다 업종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가 상대로 좀 미진한 편인데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어떤 시세를 볼 때 지금 바이오가 가장 이제 주가 측면에서, 주가 위치 측면에서는 가장 메리트가 높은 구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이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흐름과 장기 평선에 붙이는 흐름은 완연하게 지금 반도체 업종도 바닥은 지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흐름이고요. 하나마이크론도 3중 바닥 찍고 추세는 전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왔었는데 경기 침체 얘기는 지금 거의 들어가고 분위기 자체가 침체랑은 다른 어떤 모습을 좀 띄고 있는 상황에 들어왔고요. 그만큼 우리가 모두 침체를 바라보면서 침체하느냐라고 얘기할 때가 뭐 바닥을 형성했던 그 지점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또 알 수 있네요. 작년 말 10월달, 11월달 가장 극단에 있었던 이 침체, 그리고 12월달 빠질 때 침체, 또 2차전지 쪽에서는 경기 침체로 수요 둔화다는 그 내용이 가장 지배했었는데 그때가 바닥이었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부분은 결국은 대중의 인식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반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줄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도 보도록 하죠. 오늘 삼성전자 쪽으로 2,700억이니까요. 와, 엄청 들어왔네요. 현대차 쪽도 7,000억이 들어왔고,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도 뭐 꾸준히 들어오죠. 75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 두드러진 게 2차전지 쪽에서 코스모화학, SK 아이테크놀로지가 200억대로 좀 들어온 모습이 특징적이었고, 코스닥 쪽에서 뭐 2차전지, 에코프로빔, 성일하이텍 역시나 이제 강한 기조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성우하이텍도 오늘 수급이 꽤나 들어왔네요. 자동차 부품주지만 최근에는 2차전지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2차전지 대주전자재료도 오늘 수급이 들어왔고, 게임주였던 뭐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컴투스, 뭐 다날부터 해서 뭐 넥슨 게임즈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왔네요. 오늘 뭐 완연하게 좋은 어떤 분위기의 시장을 계속 이어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썸네일 제목이기도 했던 이제 코스모화학, 오늘 이제 의미가 굉장히 컸죠.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 뭐 쌍거리 수급을 보였었는데요. 이 기업에 대한 리포팅 하나 좀 보도록 하죠. 그 폐배터리 업체죠. 폐배터리 이제 사업에 대한 가시화, 성장성 가시화가 이제 될 것이다. 일단은 폐배터리 시설 투자를 이제 단행했는데 올해 3월 달에 완료되면서 4월부터 가동이 시작될 겁니다. 1차 폐배터리 시설 투자가 완료되면 코발트 생산 능력이 연간 1200톤에서 2000톤으로 증가할 것이고, 니켈 및 리튬 생산 능력이 약 각각 2000톤, 1000톤이 될 것이다. 그리고 2차 폐배터리 시설 투자의 경우 올해 9월에 완료되면서
12월부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고 2차 폐배터리 시설 투자가 완료되면 니켈 생산 능력이 2,000톤이 추가되면서 총 4,000톤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코스모 계열도 결국은 이제 수직 계열화, 결국은 이제 뭐 소재부터 해가지고 양극재 이제 이어지는 이런 수직 계열화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포스코 케미칼의 이제 신고가, 또 에코프로의 신고가, 그리고 이제 코스모 화학, 이렇게 코스모 신소재 신고가, 이렇게 이제 수직 계열화가 이제 가능해진, 그리고 수직 계열화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그룹 중심으로 지금 신고가 흐름을 내고 있다는 게, 그리고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 코스모 신소재나 화학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특정 주체 집단의 매집 패턴이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면서 이 물량이 또 잠겼었고, 거래 터지고 잠기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누군가의 손에 물량이 들어갔고 잠겨서 유통 물량이 컨트롤이 가능해진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시세를 분출시킬 수 있는 이제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됐던 겁니다. 명분과 또 이제 그 명분을 이제 알고서 들어온 어떤 주체, 어떤 시세 분출, 명확하게 이제 신고가를 낼 확률이 너무나 높았던 그런 기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차트 심리 이론상으로도 그 이제 기준에 모두 부합됐던, 기준 7가지에 모두 부합이 됐었던 그런 종목으로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장중에 올려드린 실시간 소통 영상 한번 보시면 제가 그 원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팬딩 이제 여기 어플 혹은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또 이제 거기서 제 신박사 닉네임을 이제 검색하시면 여기 이제 멤버십 제도도 있고 여기 이제 온라인 강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서 이런 어떤 그 메이저 수급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을 좀 담아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보고요. 제가 그동안 깨우쳤던, 당연히 이제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 산업의 어떤 흐름들, 또 시장의 어떤 매크로 단에 흘러가는 어떤 흐름들, 뭐 단계별 흐름들,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이제 결국은 증시 내에서는 주요 이제 수급 주체가 경쟁하는 구도죠, 결국은. 그래서 메이저 수급과 대중 수급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겨루는 그런 어떤 전쟁과 같은, 게임과 같은 어떤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작동 원리, 증시의 작동 원리에 비춰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그런 어떤 이론 강의입니다. 이 내용 보시면 자세하게 최근에 2차전지 업종이 왜 이렇게 상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도 이렇게 좀 마무리 졌는데요. 오늘 시장 강한 흐름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을 완전히 되돌리는 게 하루 만에 이렇게 이뤄졌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이 강하다는 걸 말해준 그런 어떤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시장에 대해서 지금 좀 아주 좋은 어떤 우호적인 관점으로서 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가 많이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다들 이제 봄맞이 본격해서 될 것 같고요. 증시도 정말 완연하게 좀 봄의 기운 느낌들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신박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